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유명 유튜버 장웨이의 영상을 보고 정말 경악했거든요. 평소처럼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장웨이의 영상 제목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전통 중국 음식 김치 만들기라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클릭해서 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장웨이는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시태그에는 중국 전통 요리와 파오차이를 달아놓았더군요.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웨이는 태연하게 한국 김치의 원조는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문화를 베껴가는 나라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으며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마우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국제 표준도 중국이 만들었다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영상 아래 댓글창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와 중국 네티즌들의 억지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혔죠. 저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렇게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장웨이의 영상에서 가장 눈에 거슬렸던 것은 김치 담그는 방법을 설명하면서도 발효 과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이었어요. 파오차이와 김치의 가장 큰 차이점인 발효 과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죠. 이는 명백한 문화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김치의 역사와 그 고유한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만의 독특한 발효 문화이자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었고 김치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이제 저는 여러분께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치 논란이 채가라앉기도 전에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파오차이를 등록하려는 시도였죠.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개인 유튜버의 망언을 넘어 이제는 정부 차원의 문화 공정이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황구시보의 보도를 보면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중국 김치 산업이 국제 표준이 됐다라는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이 기사는 순식간에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의기양양한 보도였어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곧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거든요. 저는 그들의 반박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우리 김치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파오차이는 단순히 절인 채소에 불과하지만 김치는 복잡한 발효 과정을 거치는 고유한 식품이라는 점이었죠. 이는 마치 와인과 포도주스의 차이만큼이나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코덱스의 정의를 다시 찾아보면서 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김치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정의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중국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문화 공정 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사적 사실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황구시보의 기사 댓글창에는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죠.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라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문화 공정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와 역사적 사실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지만 중국의 문화 공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죠. 이제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중국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우리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문화 제국주의와도 같은 이 움직임 앞에서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문화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문화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은 점점 더 대담해져만 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유명 유튜버 왕웨이가 한복을 겨냥했죠. 저는 왕웨이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새 영상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복은 명나라 한푸에서 유래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영상이었거든요. 화면 속 왕웨이는 한복과 한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오래전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며 우리 문화를 깎아내리고 있었죠. 저는 영상을 보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즉각적으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반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고구려 고분 벽화부터 조선시대 초상화까지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댓글창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옷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독창성에 감탄했습니다. 외국 시청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한복과 한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지적했죠. 곡선의 아름다움, 색채의 조화, 디자인의 독창성 등 한복만의 고유한 특징들을 언급하면서 말이에요. 왕웨이의 영상은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는 외국 시청자들의 반박이 이어졌고 결국 왕웨이는 댓글 기능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된 영상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억지 주장과 왜곡된 설명으로는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한복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죠. 소셜미디어에는 한복 인증샷이 넘쳐났고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에 맞게 발전시키고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문화 공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통 예술까지 넘보기 시작했죠. 특히 부채춤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더욱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왜곡될 수 없다는 진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움의 결정체니까요. 중국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오히려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은 이제 우리의 전통 무용까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채춤은 중국 전통 무용이라는 내용이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더욱 어이없었던 것은 중국 지린성 정부의 행보였습니다. 저는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죠. 부채춤을 자신들의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돌솥 비빔밥까지 함께 등재하면서 조선족 문화는 곧 중국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었습니다. 부채춤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1954년 한국의 원로 무용가 김백봉 선생님이 창작한 작품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 시대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특히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부채춤이 한국 대표 공연으로 선보여졌을 때 전 세계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는 기록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죠. 중국의 이런 행태에
전 세계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중국이 부채춤을 훔쳐갔다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죠. 저는 이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하면서 부채춤의 진정한 역사를 알리는 게시물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무용계에서의 반응이 강력했습니다. 세계적인 무용가들이 나서서 한국 부채춤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증언했죠. 그들은 한국 전통 무용의 고유한 특징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중국 무용과의 확연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부채춤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부채춤만이 가진 독특한 리듬감, 우아한 곡선미, 그리고 섬세한 감정 표현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무용 전문가들의 분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부채춤의 기본 동작부터 전체적인 구성까지 모든 면에서 독창적인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어떤 전통 무용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었죠. 세계 문화계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중국의 문화 공정이 세계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한국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우리의 드라마와 게임 문화까지 넘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채춤은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술혼과 창조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이를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은 이제 우리의 현대 문화까지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킹덤이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중국에서 우리의 전통 가면과 한복을 도용한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그 드라마들을 봤을 때 저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의도적인 모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전통 가면의 디자인부터 의상의 색감과 문양까지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대형 게임사 페이퍼게임즈의 행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게임에서 한복 아이템을 선보였는데 이를 명나라 전통 의상이라고 홍보한 거죠. 저는 게임 스크린샷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임 속 의상은 명백한 한복이었습니다. 저고리의 긴 모양, 치마의 실루엣, 섬세한 색채의 조화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전통 한복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들은 이를 당당히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우리 문화를 빼앗아 갔다며 반발했죠.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주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외국 게이머들이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그들은 한복의 역사적 기록들을 공유하며 중국의 문화 도용을 낱낱이 밝혀냈죠.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의 문화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해시태그가 바이럴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게임 개발자들이 나서서 문화적 고유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일부 게임사들은 한국 전통 의상을 다룰 때 한국 전문가들과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경각심도 들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런 문화 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었죠. 한복의 아름다움, 전통 가면의 예술성, 그리고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 문화산업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안에서부터 변질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도용은 이제 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전자업체 스카이워커스가
LG의 롤러블 TV를 그대로 복제해 출품한 것이었죠. 현장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스카이워커스가 전시한 제품은 마치 쌍둥이처럼 LG의 롤러블 TV와 똑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품 상단에 있던 LG 로고를 지우고 자신들의 로고를 새겨 넣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람 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글로벌 미디어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IT 전문가들은 이런 노골적인 기술 도용은 처음 봤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 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카이워커스의 부스를 찾아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죠. 어떻게 이런 복제품을 당당히 전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스카이워커스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스카이워커스는 이 제품을 마치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 것처럼 발표했거든요. 심지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의 결정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허위선전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IT 업계의 전문가들은 물론 특허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죠.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명백한 기술 절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스카이워커스는 CES 전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적인 망신은 피할 수 없었죠. 중국 기업의 기술 도용 문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문화 공정이 단순히 전통 문화나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까지 도용하며 자국의 것으로 만들려 했죠. 저는 이런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카이워커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영감을 받았다는 식으로 변명을 바꿨죠. 이런 뻔뻔한 태도에 국제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LG의 롤러블 TV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제 중국의 문화 공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 산업 내부로까지 침투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의 영향력은 이제 우리 드라마 제작 현장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여신 강림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중국 브랜드들이 끊임없이 등장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PPL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면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죠. 주요 장면마다 중국 브랜드 로고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심지어 배우들의 대사에까지 중국 제품 홍보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죠. 시청자들의 불만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게 한국 드라마가 맞나요? 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문화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상당수의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있었죠. 그것도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큰 규모로 말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투자 조건으로 자국 브랜드의 노출을 강요했고 심지어 특정 장면의 수정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의 이야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감독과 작가들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토로했죠. 중국 자본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원래 의도했던 작품성이 훼손된다는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배우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기의 자연스러움을 해치는 PPL 대사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죠. 심지어 일부 배우들은 과도한 중국 브랜드 노출 장면을 찍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투자사들이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간섭하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드라마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부 제작사들은 중국 자본을 거부하고 순수 국내 투자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시청자들도 이런 제작사들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응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제작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해외 자본의 과도한 간섭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의 제작비를 위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다움을 지켜낼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드라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문화 주권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이 도를 넘어서면서 마침내 국제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CNN과 BBC의 특별 보도를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문화 도둑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한국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해외 언론들의 날카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문화 공정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조직적인 문화 침탈이라고 지적했죠.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투쟁이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습니다. 서경덕 교수의 활동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역사적 자료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연구했죠. 저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 전문가들도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의 문화 공정을 강력히 비판했죠. 특히 유네스코 관계자들은 문화 다양성 보호의 관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힘도 컸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한국 문화 지키기 운동에 동참했죠. 그들은 한복 인증샷을 올리고 김치 만들기 영상을 공유하며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서포터즈가 된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문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죠. 해외 자본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과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 한복, 부채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역사와 혼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죠. 중국의 문화 공정은 오히려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그 아름다움을 전 세계와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이런 몰지각한 문화 공정 행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대감TV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일에 앞장설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 문화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